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재 105페이지 축적 변경하고요. 축적 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은 다음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제 105페이지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이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정리를 한 번에 쭉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토지 이동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부분은 자, 전체적인 틀을 잘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양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자, 토지가 이동이 됐다. 이거 토지가 이동. 그 토지 이동의 기본적인 의의, 토지 이동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조사 대상하고 측량 대상도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누구에게 신청을 하느냐 이거죠. 누구한테 신청을 하냐면 지적소관청에다가 항상 모든 지적은요. 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항상 누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 누가 나오냐면 지적소관청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시도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들을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하면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이때는 얼마? 1년에 얼마? 1년에 1,0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은 며칠이나 한다? 60일이나 한다. 기억나시죠? 이 부분. 근데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는 며칠이나 하자? 90일 이내에 토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때 토지이동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시행자만이 지적소관청에게 무엇을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착수 변경 완료가 되면 착수 변경 완료 시에도 무엇 하도록 되냐면 신고를 하도록 되는데 역시 누가 신고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며칠 이내 하도록 되어 있냐면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겠죠.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토지의 이동 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토지의 이동 시기는 언제가 토지 이동 시기로 볼 것이냐 이거죠. 공사가 준공된 때예요. 공사가 준공된 때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넓은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는 토지개발 사업이에요. 이 토지개발 사업의 일부분이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누가 한다 이거서 시행자가 하도록 되는데 만약에 주택건설 사업이다. 즉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되는데 만약에 그 시행자가 무엇이 됐을 때면 파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파산이 됐을 경우에는 그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을 보증한 자라든지 누가 할 수 있냐면 입주 예정자가 시공을 보증한 자라든지 입주 예정자가 무엇을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가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자, 105페이지 맨 밑에 신고 보세요.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 정하는 무엇이다? 이 토지개발 사업. 이럴 경우 누가?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자는 착수, 변경, 완료 및 사실을 소관청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그 착수와 변경 또는 완료 사실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이더라 이겁니다. 15일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지를 수반할 때는 환지를 수반을 하는 경우에는 완료 신고로서 그냥 가름합니다. 사업의 완료 신고로서 일을 무엇한다? 가름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그 내용이죠. 4번은 뭐예요? 주택법에 따른 아까 요 내용이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시행자가 역시 토지이동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이 시행자가 파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럴 때 누가 한다? 시공을 보증한 자라든지 입주 예정자가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가로 2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토지 이동이 됐을 때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토지 이동 시기는 뭐가 된다? 공사가 준공된 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쪽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잘 밑줄을 그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이렇게 토지 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실시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할 수 있다? 사업에 누가? 시행자가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토지이동 신청을 제3자가 무엇 할 수도 있어요? 제3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대위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에 대한 네 개의 경우에 대위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를 펴보시면 되냐면 교재 한번 교재에서 도시개발 사업 쪽에 여기 없는 거로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10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토지이동 신청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소유자가.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 시행자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대위할 수 있는 것에 그 박스로 해가지고 1, 2, 3, 4 나오죠. 첫 번째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사업에 누가 할 수 있다? 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몇 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전체 8개의 지목으로 되는 8개. 8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개. 8개로 되는 경우는 누가 할 수 있다? 그 사업의 시행자가 하는데 그 8개가 바로 뭐냐 이거. 8개가 천수가 유학을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그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라든지 뭐 건물에 걸려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판결일 때 가능하고 그다음 8개의 지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배우시면 돼. 천수, 유학, 철도 구제,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이 8개의 경우에는 누가?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장도 토지이동 신청을 대위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토지를 무엇을 했다? 토지를 취득을 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국가기관의 장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관리인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택법에 따른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에는 누가 할 수 있다? 관리인이 할 수 있더라. 또는 사업 시행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민법 제404조에 의한 누가 할 수 있냐면 채권자가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대위 신청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개. 누가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업의 시행자가. 두 번째 행정기관이라든지 지자체장. 세 번째 누가? 관리인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관리인 또는 시행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교재 나와 있듯이 관리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관리인이 없을 때는 그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들이. 근데 시험에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한다.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고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민법 제404조에 의한 누가? 채권자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네 가지가 대위에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토지이동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신청을 받았으니까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줘야 돼요? 신청을 받았으니까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되면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공부 정리. 대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 지금까지 대상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적 공부 정리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이 존재하는데 등록사항 크게 몇 가지로 보시면 돼요. 두 가지로 봤을 때 토지의 표시도 있고 뭐도 있어요? 소유자도 있잖아. 이것을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정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통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정리 대상인데요. 토지 이동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도 뭐가 된다?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도 공부 정리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에 유일하게 나오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지적 공부 정리 대상이에요. 그럼 왜 공부 정리 대상은 지적 공부 정리 대상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됐느냐 이거죠. 낼 수가 없어요. 왜? 공부 정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상에 발생되는 일체의 변동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단순히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만 공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도 공부 정리 대상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미 작성, 기존의 도면에다가 기존의 공부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기존의 지적 공부에다가 정리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새로이 작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부 정리니까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두 개로. 하나는 무엇? 토지에 무엇을 정리할 수 있냐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무엇할 수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지난번에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다라는 것이다? 토지에 무엇이? 토지에 이동이 있었다. 이거 토지에 이동이 있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의 표시를 무엇 하려면 정리를 한다 이거죠. 그럴 때는 무엇을 작성하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 소유자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무엇을 작성하자?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것이 있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한다?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절차 1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위에 1에 따른 기억, 니은, 디귿에 따른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뭐를 작성하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자. 다음 페이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무엇을 작성하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자 이거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소유자의 어떠한 변동이 있어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당연히 틀린 거겠죠. X가 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시험에 출제 빈도 높지 않은 3번 지문, 2번 지문은 그렇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은데 토지이동 정리결에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정명부,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구분해서 무엇한다? 구분해서 작성하더라 이겁니다. 구분해서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도 보셔야 돼요. 소유자 정리결의서 작성할 때는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자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정리를 해요? 소유자를 무엇을 하냐면 소유자를 정리를 하더라 이겁니다. 소유자 정리.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정리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1번에 대한 내용 설명할게요. 1번. 자, 1번은 뭐냐면은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지적하고 등기하고 등기부하고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얘를 항상 무엇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더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데 자, 대장상의 소유자가 A고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도 누구다? A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뀐다 이거죠.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어디서 바뀌어요?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 등기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소유권 무슨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 이거. 그러면 여기서 등기부상에서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경이 돼도 여전히 대장상에서 소유자 누구야? 여전히 대장상의 소유자는 A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상으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소유권의 변경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무엇을 한다? 통지를 하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장상에서의 소유자 정리는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즉 등기관서에서 무엇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하더라. 이렇게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거죠. 그럼 과연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1번에 두 번째 줄에 쭉 4개가 나오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 4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이더라. 이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무엇해요? 정리를 하더라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제 3번. 그래서 이렇게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A에서 무엇으로? A에서 B로 바꾸려고 보니까 토지의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통지서의 토지의 표시하고 대장상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를 하게 되면 A에서 무엇으로? B로 바꿔주더라 이겁니다. 즉 이렇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지서의 토지 표시하고 대장상의 토지 표시가 무엇하면 불일치하게 되면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A에서 B로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보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불부합 통지라 그래요. 통지까지 나와 있죠. 소유자가 토지 표시와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불부합 통지다라고 보는 불부합 통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몇 번하고 3번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또한 지저소관청은요. 4번 보세요. 이제 4번 지문. 지저소관청은 대장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무엇할 수 있어요?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열람할 수도 있고 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수수료가 무엇이다? 수수료가 무료이더라 이겁니다. 무료. 안 낸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봤더니 이 내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일치함을 발견했더라. 불일치함을. 즉 대장상의 소유자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했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봤더니 그랬을 때는 지저소관청이 등기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등기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 행위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 행위를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 이게 4번 지문이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5번이고요. 무료이다. 무료이다 이게 몇 번이에요? 5번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에서 이쪽 부분이 시험에서 이것만 봤을 때 5번 이상 나왔다 이겁니다. 그만큼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거고요.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흐름을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핵심은 여기서 뭐예요? 대장상의 소유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소유자가 정리되는데 통지에 따라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토지 표시가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토지 표시가 불일치했을 경우에는 그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지적소관청은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일단 수수료가 무료이고 열람을 했더니 불일치함을 발견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등기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행위를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동그라미 2번 봐야죠.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은요. 국유재산법이에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그 해당 토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무엇할 수 있다? 등록을 해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신규 등록할 때 설명을 해드렸긴 했지만요. 신규 등록에서의 소유자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신규 등록에서의 소유자 정리는요.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 당시 뭐를 제출해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이거죠. 기억나시죠 이 부분?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 당시에 신청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신규 등록에서는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하도록? 조사를 해서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해서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 조사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상의 소유자 정리는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거? 통지에 따른 대장의 소유자 정리. 두 번째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거. 세 번째 신규 등록. 이 3가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는요. 여기서 딱 멈춰요.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의 표시,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 이동 정리계획서 작성을 해서 이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하면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공부를 정리했죠. 소유자 정리는 여기서 딱 멈췄지만 토지에 이동이 있어가지고 토지 표시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에요? 등기를 촉탁하는 등기 촉탁하고 또 하나는 공부정리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을 해주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두 가지 과정이 더 거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요. 촉탁 대상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소유자를 등기 촉탁 대상도 아니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통지 대상도 될 수 없다라 이거. 그러니까 대장상에 그럼 소유자는 왜 하느냐? 대장상의 소유자는 등기부하고 일치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등기 촉탁이라는 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소유자 정리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 이겁니다. 110페이지로 보시면 뭐가 나와요? 등기 촉탁이 나오죠. 등기 촉탁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등기 촉탁의 대상을 많이 물어보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등기 촉탁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역시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개념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 대장하고 무엇하고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얘를 항상 무엇할 필요가 있어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상의 지목이 무엇이다? 대장상의 지목이 전이고 등기부상의 지목도 무엇이다? 등기부상의 지목도 전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동이 됐어요. 토지가 이동이 됐는데 그 토지 이동 사유가 만약에 지목 변경이다. 지목 변경. 그럼 지목이 전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면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뭐로 바꿔야 돼? 대로 변경을 해야죠. 대로 변경. 다시 토지가 이동이 돼가지고요. 대장상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불일치가 발생하잖아요. 얘는 대인데 얘는 무엇이니까? 전이니까 불일치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등기부 무엇을? 표제부. 지목은 표제부에 들어가죠. 표제부를 무엇할 필요가 있으니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필요가 있다. 이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 촉탁이다 이겁니다. 다 정리하면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을 정리하면 등기부에 어디를 바꿔야 돼요? 표제부를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등기 촉탁이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등기 촉탁 대상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하는 것이다?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라 이겁니다. 토지 이동인데 단 뭐는 제외시키자? 신규 등록은 제외시키자 이거죠. 단 신규 등록은 제외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왜 신규 등록은 촉탁을 하지 않느냐? 우리 지난번에 신규 등록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신규 등록 당시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죠. 왜?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등록 당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 상태는. 그래서 시험에 촉탁 대상이 아닌 것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신규 등록을 찾으시면 돼요. 이거 없으면 답은 이거겠죠. 소유자를 정리했다 이겁니다. 역시 소유자 정리도 뭐는 아니에요. 토지동이 아니잖아. 그리고 촉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가지고 이것을 정리했다 이겁니다. 역시 이것도 뭐도 아니에요. 토지동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지가에 관한 사항은 표제부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표제부를 우리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뭐뭐 들어있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촉탁이다 이겁니다. 그럼 표제부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면 촉탁 대상이 되지 못해요. 신규 등록은 표제부가 없으니까 촉탁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소유자라든지 지가는 표제부에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역시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결론은 쉽게 가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신규 등록. 이거 안 보이면 뭘 찾아요? 소유자 정리. 이거 아니면 토지동이 아닌 거를 찾으시면 된다. 신규 등록 찾고요. 그거 아니면 뭘 찾아요? 토지동이 아닌 거를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기역부터 어디까지 비읍까지 써 있는데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무의미하다 이거 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거. 읽어보면은요 기역부터 비읍까지 다 읽으면 결국은 토지 이동에 대한 사유를 하나씩 써놓은 것이더라 이겁니다. 절차 보시면 1번에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할 때는 그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의 변경 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자 이거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왜 촉탁을 해야 되는지 대상 정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공부를 정리했을 때는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직권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말소를 했을 때, 복구했을 때, 그 다음에 등기를 무엇했을 때, 촉탁했을 때, 이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무엇한다? 통지한다.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두 번째 복구하거나 세 번째 말소를 하거나 네 번째 등기를 촉탁할 때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한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외에도요. 플러스 자, 직권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정정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그 정정된 사실을 모르니까 통지해 준. 그러니까 통지의 개념은 토지 소유자가 공부정리 사실을 알 필요가 있을 때, 즉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지번을 변경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대위 신청했을 때, 대위 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이동 신청을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개편. 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도 역시 통지 대상이 되겠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저기 앞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하죠. 그러니까 역시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통지 대상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지읒까지 지읒까지 총 몇 개예요? 9개가 나와 있죠. 9개. 9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9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가 바로 무엇이다? 통지 대상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통지 대상이 아닌 거 뭐 찾으면 돼요? 소유자 정리여서 멈췄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음 중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 대상이 아닌 거 뭘 찾으면 돼요? 소유자 정리를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거 전부 다 제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보시면 쉽게 외울 수 있는 거죠. 아, 토지 소유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그러니까 지적도 그렇고 등기도 그렇고 일종의 우리가 절차법이잖아. 절차법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무작정 책만 읽고 밑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흐름대로만 공부하시면 암기도 쉬워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능력이 더 좋아집니다. 단순히 그냥 앞자리 따서 외운다든지 책만 읽게 되면은 물론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은 대부분 함정에 걸려 들어요. 자, 통지를 하는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통지 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통지 시기는 두 개로 봐요.
변경 등기를 요할 때하고 변경 등기를 요하느냐 아니면은 그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로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 등기를 요할 때는요. 변경 등기 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무엇한 날로부터? 접수받은 날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무엇한 날로부터?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통지 시기의 핵심은 바로 뭐다? 통지 시기의 핵심은 변경 등기를 요하느냐,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냐,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이 토지 소유자의 주소라든지 거소를 알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간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군구 공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하면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더라 이겁니다. 옛날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군구 게시판이었어요. 근데 시군구 게시판이 이거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전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시군구 게시판인데 시도 게시판이라 나와요. 지금은 시군구 게시판도 안 돼요. 홈페이지가 되는 거죠. 근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쪽에서 가장 심히 많이 나온 게 바로 뭐다? 기준입니다. 변경 등기를 요하느냐,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냐 굉장히 심히 많이 나왔고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한 번 나왔죠. 답은 그때 뭐였다? 소유자를 정리한 것이더라 이겁니다. 이거 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번 시간에 정리한 건 그러면 토지등 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신청. 누가 하는 거예요?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대위에서 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시행자가, 행정기관, 국가기관의 장이라든지 관리인이, 채권자가. 며칠이나 한다 보통? 60일. 바다로 된 것은 며칠? 90일. 과거에는 게을리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지금은 과태료가 부과 안 되고요. 거짓으로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것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으로 구분이 돼서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공부를 정리하고,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이쪽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소유자 정리는 여기서 끝나지만 토지의 이동이 있어가지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게 되면 등기 촉탁이라는 것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두 가지 절차를 또 남았더라 이겁니다. 촉탁은 언제 한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등기부 표제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소유자를 정리했다라든지 개별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서 이를 정리한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통지 대상 나와 있고 통지 시기. 통지 대상 대부분 뭐다? 토지 소유자가 그 정리 사실을 알 필요가 있을 때 해주는 거고요. 통지 시기가 굉장히 심히 많이 나왔다 그랬죠. 변경 등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하고 기준일 잘 정리해서 보시는데, 많게는 요 안에서 이번 시간에 했던 이 안에서 많게는 두 문제 이상도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의 무엇이다?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은 다음 과정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이동 신청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토지 신청의 개념하고 공부를 정리하고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에 통지하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가장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측량이 나옵니다. 이 지적 측량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